2천만 배럴,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것이 바로 가장 좁은 지점에서 불과 50km에 불과한 단 하나의 수로를 통과하는 석유의 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단 하나의 좁은 통로, 단 하나의 병목,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이 바늘길을 통과하듯 그 안을 흐르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13일을 기점으로 미 해군이 그 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방금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 숫자 100달러는 단순한 경제 데이터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가 벼랑 끝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왜 이 좁은 수역 하나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호르무즈가 실제로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매일 유조선들이 2천만 배럴의 석유를 이 해협을 통해 운반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해상 석유 거래량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석유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의 20%, 유럽과 아시아, 전역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는 그 가스 역시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이제 당신을 두렵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좁은 지점에서 이 해협의 폭은 고작 33km에 불과합니다. 유조선 원유를 가득 실은 도시만한 배들은 각각 3km 폭의 2개의 지정 항로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km. 대부분의 공항보다도 좁습니다. 그 좁은 틈을 통해 세계 산업 경제가 숨을 쉽니다. 수십 년간 세계는 하나의 가정을 토대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호르무즈는 항상 열려있을 것이라고. 2026년 2월 28일 그 가정은 소멸했습니다.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협동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작전명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목표물 이란의 핵시설, 탄도미사일 기반 시설, 그리고 이란의 지도부. 첫 번째 공습이 시작된 지 몇 시간 만에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30년 넘게 이란을 이끌어온 사람, 사라졌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이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재앙적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이스라엘과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에 보복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감행했고, 그리고 수십 년간 모든 에너지 분석가들이 두려워하던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40일 동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로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유조선 운항이 붕괴됐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해상 운항량은 전쟁 이전 수준에 비해 95% 이상 감소했습니다. 세계는 1973년 이후 이런 에너지 충격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40일간의 전쟁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중동 전역에 걸친 40일간의 미사일 경보를 의미합니다. 40일간 해협 밖에 돛을 내린 채 엔진을 가동하며 오지 않는 신호를 기다리는 유조선들을 의미합니다.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간 40일간의 연료 부족, 항공사들의 항로 변경, 공장들의 전력 배급,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비상 비축분을 조용히 방출하는 정부들, 경제학자들이 다음 세대에 걸쳐 연구할 40일. 세계는 이 시나리오에 대한 워게임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지는지를 완전히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기 전에 잠시 물러서 봅시다. 왜냐하면 이 봉쇄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애초에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이란은 핵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국제사회는 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제재, 협상, 2015년 JCPOA 합의, 탈퇴, 재협상, 더 많은 제재,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2026년 초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평가는 이란이 무기급 우라늄 농축 달성까지 몇 주, 어쩌면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과 예루살렘은 핵무장 이란을 묵인하는 대가가 무력으로 막는 대가보다 더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판단 옳든 그르든 이 우리가 2026년 4월에 석유 봉쇄를 논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 40일간의 전쟁, 휴전, 봉쇄, 위협 모두 올해 초 워싱턴과 텔아비브에서 내려진 단 하나의 결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6년 4월 8일 40일간의 전쟁 끝에 파키스탄의 중재로 이루어진 취약하기 짝이 없는 2주간의 휴전이 발효됐습니다. 총성이 멈췄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근본적인 균열은 단 한치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워싱턴과 테헤란의 외교관들이 서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귀국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그것이 장벽이었습니다. 어느 쪽도 그 장벽을 넘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워싱턴이 모두를 놀라게 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4월 13일 오전 10시 미국 동부 시간,
휴전이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모든 항구와 연안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해상 봉쇄를 발표합니다. 새겨두십시오. 봉쇄, 휴전 중에 수십 척의 군함, 전투기, 미군의 총력이 이란 해안선 전체에 해상 교살망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라비아만, 오만만, 이란의 모든 항구 봉인됐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한 가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자체는 열려있다. 하지만 오직 이란 외 항구를 오가는 선박에 한해서만, 해석하자면 이란은 차단됐습니다. 모든 선박, 모든 유조선, 모든 화물선, 이란을 향하거나 이란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멈춥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봉쇄 발효 36시간 이내에 미군은 이란 해역 진입을 시도하던 상선들을 차단하고 회항시켰습니다. 이란의 하루 200만 배럴 원유 수출 사라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계 에너지 시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 중진유, 전 세계 유가를 결정하는 두 개의 기준 지표 모두 개장 직후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100, 배럴 하나하나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란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벨을 눌러주십시오.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미 구독 중이시라면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이란의 반응은 빠르게 왔습니다. 그리고 결코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이란 카타물 안비아 중앙사령부 사령관 알리 압돌라이 소장이 전 세계를 향해 직접적인 경고를 전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봉쇄를 유지한다면 이란군은 아라비아만, 오만에, 홍해에서 어떠한 수출입도 계속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라비아만, 오만에, 그리고 홍해, 이란은 하나의 병목 지점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를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봉쇄를 해상해적 행위라 규정했습니다. 정책으로 위장한 전쟁 행위라고. 그리고 지리를 안다면 세계 에너지의 얼마만큼이 그 세계의 수역을 흐르는지 알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부터미널, 홍해 대한 경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항구 5만만 우회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카타르의 LNG 수출, 쿠웨이트의 원유 수송, 걸프 지역 전체의 에너지 공급망이 테헤란에서 열린 단 하나의 기자회견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확전의 사다리가 한 번에 3단계를 뛰어올랐습니다. 이제 잠시 타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 8일 휴전, 4월 13일 봉쇄, 5일입니다. 취약한 평화에서 전면적인 해상 대결까지 단 5일. 세계 외교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5일 만에 정상회담조차 일정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해안선 전체를 봉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확전의 속도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워싱턴은 느린 외교적 체스에 관심이 없습니다. 속도 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룩을 보드맞은 편으로 직접 이동시켰습니다. 이란은 이제 체크 상태입니다. 체크메이트는 아닙니다. 아직은. 그러나 움직일 수 있는 칸이 매우 적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6일 후 만료되는 휴전 시계는 그 체스 게임의 타이머입니다. 시간이 다 되면 누군가는 움직여야 합니다. 아니면 보드가 뒤집힙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충분히 논의하지 않는 확전의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40일간의 분쟁 동안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걸프 전역의 에너지 인프라에도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 모든 나라들이 이란과 연계된 공격이나 자국 영토 상공을 통과한 미사일을 어느 정도 경험했습니다. 6나라입니다. 미국의 6 파트너, 자국 인프라가 표적이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조용히 신중하게 미국 작전을 지지한 6 정부. 걸프 국가들은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테헤란이 자국 도시 상공에 미사일을 겨누는 동안에도 워싱턴과 함께 섰습니다. 그것은 간과해서는 안 될 정치적 결단입니다. 그리고 휴전이 붕괴되고 이란이 모든 걸프 해상 운송을 차단하기 위해 움직인다면 바로 그 정부들이 이란 해군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보복 요청에 관한 실존적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걸프 전역의 군사사령부에서 실제로 진행 중인 계획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워싱턴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자국 외교관들이 중재한 휴전 도중에 왜 봉쇄를 개시했을까요? 그 답은 계산된 것입니다. 정밀하게? 그리고 3가지 압박 포인트로 귀결됩니다. 압박 포인트 첫 번째, 이란의 돈. 봉쇄 이전 이란은 여전히 하루 약 2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부 자금을 조달하고 군사력을 유지하며 국민들이 완전한 붕괴에 이르지 않도록 지탱하는 경제적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수출을 차단하면 정부 수입이 끊깁니다.
충분한 경제적 고통을 만들어내면 테헤란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론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압박 포인트. 두 번째, 베이징. 대부분의 보도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란은 자국 석유의 약 80%를 중국에 판매합니다. 80%. 이는 워싱턴이 이란 석유를 차단하면 테헤란만 타격받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베이징도 압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이번 전쟁 내내 경제적 버팀목이 되어온 중국은 갑작스럽게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란이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할 것인가? 아니면 중요한 에너지 공급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봉쇄는 본질적으로 테헤란만큼이나 베이징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압박 포인트 세 번째 시계. 휴전은 4월 22일에 종료됩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으로부터 6일 후입니다. 지금 봉쇄를 부과함으로써 워싱턴은 휴전이 붕괴되거나 연장되기 전에 최대의 협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란에게 보내는 메시지, 진지한 제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봉쇄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자, 지금 세계 에너지 트레이더들이 계산하고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숫자입니다. 질문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닫혀 있다면 세계는 석유를 우회시킬 수 있을까요? 두 개의 우회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경로 하나, 사우디아라비아의 페트로라인, 동서 파이프라인. 이 파이프라인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지역 유전에서 사막을 가로질러 홍해 연안 야부 항구까지 이어져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우회합니다. 명목 용량 하루 700만 배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석가들에 따르면 야부 터미널의 병목 현상을 감안한 실질적인 전시 처리 용량은 하루 300만에서 450만 배럴 사이로 추정됩니다. 경로 둘, 아랍에미리트의 AD컵 파이프라인, 핫베에서 푸자이라까지. 이 파이프라인은 아부다비의 내륙 유전에서 오만만의 푸자이라 항구까지 직접 연결되어 역시 호르무즈를 완전히 우회합니다. 용량 하루 150만에서 180만 배럴. 자, 합산해보겠습니다. 최선의 시나리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가능한 이점을 부여한다고 해도 하루 약 500만에서 600만 배럴의 우회 용량이 나옵니다. 500만에서 600만 배럴. 전쟁 이전 호르무즈를 통과하던 하루 2천만 배럴의 수요에 비해 이것은 하루 1, 400만에서 1, 500만 배럴의 구조적 공급 부족입니다. 매일 이론상 우회로는 존재합니다. 실제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세계에는 호르무즈를 대체할 플랜 B가 없습니다. 자, 이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현재 군사적 우위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사망했습니다. 핵 및 미사일 기반 시설은 괴멸됐습니다. 40일간의 전쟁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여전히 한 장의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게임판에서 가장 위험한 카드입니다. 세계 에너지 공급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능력 설령. 그것이 이란 자신에게도 고통이 될지라도 이것이 대량 파괴무기 없는 억지력의 논리입니다. 테헤란이 봉쇄를 확대해 홍해와 걸프를 모든 선박에 폐쇄한다면 물론 이란도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도 고통받습니다. 카타르도, 쿠웨이트도, 그리고 세계 경제는 자유낙하에 빠집니다. 이란의 대가 고통스럽습니다. 세계의 대가 재앙적입니다. 그 비대칭성, 그 고통의 불균형이 이란의 마지막 실질적 무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테헤란이 아직 행동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4월 22일까지 매일 아침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 분석가들과 정보기관들이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하나 연장. 휴전이 연장됩니다. 워싱턴과 테헤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비공식 채널을 통해 조용한 외교를 통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합니다. 이 경우 봉쇄는 완화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안정됩니다. 세계는 한숨을 내쉽니다. 일시적으로 시나리오 둘 붕괴. 협상이 실패합니다. 연장 없이 휴전이 종료됩니다. 이란이 위협을 실행해 이란군이 걸프와 홍해를 통과하는 모든 해상 무역을 차단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사우디 아부가 위협받습니다. 푸자이라가 위협받습니다. 공급 부족은 1, 400만 배럴이 아닙니다. R 0만 배럴입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는 위기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문명적 차원의 붕괴를 논하게 됩니다. 시나리오 셋 교착.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봉쇄는 유지됩니다. 위협은 계속됩니다. 휴전은 기술적으로 붕괴되지만 어느 쪽도 결정적 대결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가격은 높은 수준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저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명확한 결말도 없습니다. 승리도 없습니다. 단지 50km의 바다, 세계 경제를 무기한 인질로 잡고 있는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봉쇄는 단순한 군사적 조치가 아닙니다.
경제 전쟁의 언어로 쓰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문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경제 제재는 1970년대부터 이란에 부과돼 왔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테헤란은 거의 50년간 재정적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란은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림자 금융망을 구축했습니다. 할인된 가격에 석유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바이어들을 찾았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나라에 인내심을 길렀습니다. 이것이 워싱턴의 모든 전략가들이 조용히 논쟁하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란은 이 봉쇄를 버텨낼 만한 충분한 재정적, 심리적 비축량을 가지고 있는가? 일부 분석가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란 정부는 배급 경험이 있습니다. 핵 권리를 포기하기보다 고통을 감수하려는 강경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쳐있지만 수십 년간의 외부 압박에 단련된 국민이 있습니다. 다른 분석가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번 전쟁은 달랐습니다.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폭탄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 사망, 핵시설 파괴, 미사일 공장 해체, 정권의 핵심 정체성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 관점에서 봉쇄는 첫 번째 타격이 아닙니다. 마무리 타격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중동의 모습과 세계 에너지 질서를 다음 세대에 걸쳐 결정지을 것입니다. 이제 주류 언론 어디도 직접적으로 말하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봉쇄는 세계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봉쇄가 유지되는 매일 세계 에너지 가격은 높게 유지됩니다. 매일 오판의 위험이 커집니다. 매일 걸프 지역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봉쇄의 대안이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이 협상 없이 지금 물러선다면 이란은 이 협상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물러납니다. 미국이 눈을 깜빡였다고. 그리고 그 메시지는 억지력이 전부인 지역에서 배럴당 $100짜리 석유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것이 이 위기의 모든 행위자가 빠진 함정입니다. 움직이면 대가를 치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대가를 치릅니다. 비용 없는 선택지란 없습니다. 이것이 이번 위기를 이전의 것들과 진정으로 다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전략적 그림에 관해 마지막 한 가지, 그런 다음 모든 것을 종합하겠습니다. 봉쇄는 또한 조용히 새로운 시대에서의 미국 신뢰도 시험이기도 합니다. 워싱턴의 동맹국들에 대한 헌신이 의문시되는 시대, 나토가 균열되고 있습니다. 대서양 동맹이 압박받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의 보장을 포함하지 않는 비상계획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미국이 끝까지 밀고 가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봉쇄는 단지 이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2021년 이후 미국 외교정책을 괴롭혀온 질문에 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전면적인 군사적 경제적 힘을 사용할 의지가 있는가? 봉쇄는 워싱턴의 대답입니다. 그렇다. 세계가 그 대답을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테헤란이 그것을 받아들이는지가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50km 해협에서 발생한 충격파가 이제 전 지구에 걸쳐 느껴지고 있습니다. 계층별로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층, 군사적 상황. 현재 수십 척의 미국 군함이 아라비아만과 오만의 전역에 배치되어 24시간 봉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모함 전단이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들이 하늘을 순찰합니다. 봉쇄는 종이 위의 선언이 아닙니다. 강철과 화력입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전 중에도 이스라엘 방위군은 레바논에서의 작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오랫동안 지역 대리전으로 활용해온 헤즈볼라 세력을 향해 더 깊숙이 진격하면서 걸프 전역에서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모든 군이 고도 경계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이 지역의 어느 나라도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층, 지역적 계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거의 불가능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이란의 봉쇄를 원합니다. 이번 전쟁의 전략적 목표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자국의 기반시설 파이프라인, 항구, 야부와 푸자이라의 터미널이 이제 이란의 직접적인 표적이 됐습니다. 카타르의 경우 셈법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카타르는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의 약 20%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유럽, 일본, 한국의 고객사에 도달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거나 그 근방을 지나야 합니다. 카타르는 누구와도 전쟁 중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리가 그것을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에서 휴전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전쟁도 치르고 있습니다. 내외부의 공격을 받으면서 평화 조성자 역할을 하는 나라. 세 번째 계층, 경제. 배럴당 $100 이상의 유가는 단순히 트레이더 화면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차 주유 비용입니다. 비행기 탑승 가격입니다. 당신의 슈퍼마켓에 식품을 실어 나르는 선박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석유는 단순한 원자재가 아닙니다. 현대 경제의 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피는 비싸지고 있습니다.
석유 화학 제품에 의존하는 공급망이 이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비료 작물을 키우는 플라스틱, 당신이 구매하는 모든 것을 포장하는 디젤, 세계 모든 공급망의 모든 트럭을 움직이는 국제통화기금은 이미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둔화되는 성장. 동시에 걸프 인근 선박에 대한 해상보험료가 2024년과 2025년 홍해 위기가 최악에 달했을 때 이후로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일부 해운사는 이미 해당 지역에서의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들은 선원들을 전쟁터에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계층, 세계적 그림. 중국은 봉쇄 이전이란 석유 공급량의 약 80%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수도꼭지가 이제 잠겼습니다. 베이징은 전략 비축분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대체 공급국을 조용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물류적으로 복잡하며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연일 뿐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 다변화, 북해 생산 최대 가동. 서아프리카 공급국들이 갑자기 유럽 전역의 에너지 장관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긴급 협의, 연쇄적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경고. 에너지 가격은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품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식품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위기 상황입니다. 이미 세계 최대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수단은 비용 급등과 해상 항로 붕괴로 인해 이미 취약했던 식량 원조 공급이 한층 더 어려워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만의 전쟁, 다르푸르 난민 캠프에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의회가 이미 논쟁 중입니다. 여야 양당의 목소리가 백악관에 묻고 있습니다. 이 봉쇄는 얼마나 멀리 갑니까? 출구 전략은 무엇입니까? 현재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봉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6일을 결정지을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고통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만큼 충분합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이들을 비참하게 만들 만큼만 충분합니까? 그리고 시계는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호르무즈 위기를 전략적 안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아라비아만에 집중하는 매 시간은 동유럽에 덜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크렘린은 이 위기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는 매일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더 멀리 확대해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위기는 또한 세계 에너지 전환을 재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녹색 에너지 지지자들이 희망했던 방식이 아닌 방향으로 수년간 논리는 이랬습니다. 석유 의존은 안보 위협입니다. 재생에너지를 더 늘리십시오. 다변화하십시오. 호르무즈 위기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위기가 정반대의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허둥대는 나라들이 장기화석 연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폐쇄 예정이었던 석탄 발전소들이 계속 가동 중입니다. 취소됐던 LNG 터미널들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위기는 결국 청정 에너지 전환을 10년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들을 작동한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되돌아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좁은 해역이 오늘의 에너지 시장뿐 아니라 내일의 기후 결정까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침묵을 지켜온 나라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는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 중 하나입니다. 석유의 상당량이 걸프 지역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도는 미국과의 관계와 이란 및 러시아와의 경제적 유대 사이에 끼어 공개적으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모두 걸프 석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공개적인 불안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해군은 자국 유조선 항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외교는 이 분쟁에서 지렛대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약하지 않은 배에 탄 승객들입니다.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그리고 4월 22일에 휴전이 붕괴된다면 이 나라들이 가장 먼저 그 결과를 느끼는 나라들 중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 전쟁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리가 그들을 그것의 인질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6일 후 휴전이 종료됩니다. 봉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50km의 수역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질문은 더 이상 호르무즈를 통제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질문은 그것이 계속 닫혀 있다면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입니다.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시그널 사이퍼 랍입니다. 깨어 계십시오. 날카로워지십시오.